안녕하십니까. 믿으심 의원 심정석 원장입니다. 이 동영상은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제게 진료받고자 하시는 환우님들께 드리고자 하는 사전 정보입니다. 물론 오시면 제가 직접 뵙고 진료 기록도 검토하고 필요한 검사도 수행하고 하겠습니다만, 요즘의 모든 진료들은 또 환우님들께서 아셔야만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환우님들 진료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불확정 결절로 진단이 되셔서 이걸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냥 놔둬도 되는지 이제 그런 고민이 있으셔서 오시는 분들을 위한 사전 안내 동영상입니다. 저희가 불확정 결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직 검사까지 했음에도 이게 괜찮은 혹인지 암인지 이게 밝혀지지 않은 혹들을 불확정 결절이라고 하고요. 조직 검사상 비정형 3단계 또는 여포성 종양이 나온 경우들이 불확정 결절에 해당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조직 검사까지 했으면 이건 괜찮습니다. 아니면 이거는 암이니까 수술을 해야겠네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조직 검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갑상선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회색지대에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럼 앞으로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라 그러고 어떤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혼란스러우실 것입니다. 사실 저희라고 불확정 결절이 나온 경우에 똑 부러진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는 진료 기록을 굉장히 열심히 검토하고 많은 것들을 꼼꼼히 살펴서 그래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놔두시는 것을 먼저 권해드리고요. 이건 아무래도 수술을 하셔야겠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께는 수술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아주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우선 좀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크기입니다. 아무리 불확정 결절이라 하더라도 한 1점 몇 cm, 0점 몇 cm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물론 크기는 작지만 초음파나 다른 소견들이 이건 아무리 봐도 암일 것 같다 그렇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저희도 다짜고짜 그냥 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또 충분한 데이터를 백업을 하고 괜찮을 것이다. 위험성을 다 배제한 뒤에 놔두자고 말씀을 드리겠죠. 두 번째로는 초음파 소견이 많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불확정 결절이지만 초음파로 봤을 때는 이거는 암일 가능성이 많이 크겠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이거는 불확정도 아니고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왜 불확정이 나왔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불확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서로 많이 다른 그런 결절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절은 놔둬도 되는 거고 어떤 결절은 수술하는 게 나은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세포 검사 결과 자체입니다. 세포 검사 결과도 불확정이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제가 이게 이제 우리 환우님들 이해하시라고 비유는 드는데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라는 거 저도 알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어떤 학생이 내신이 3등급인데 3등급이면 점수가 다 똑같나요? 누군가는 아슬아슬하게 2등급이 못된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간신히 4등급 면한 사람도 있잖아요. 세포검사 결과지에 병리과 선생님의 판독문을 보면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게 병리과 선생님이 이건 괜찮다고 그러고 싶은데 아주 조그만 꼬투리가 보여서 할 수 없이 불확정을 판정했으면 조금 괜찮을 확률이 높겠죠? 근데 반대로 이건 거의 암인데 암입니다. 이렇게 딱 단정하기에는 약간 모자라서 불확정을 준 그런 세포 판독문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또 똑같이 취급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피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검사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포 검사를 병리 선생님이 판독한다는 얘기는 세포의 모양을 현미경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세포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암에서 흔히 발견되는 돌연변이가 이 속에 있네. 그러면 암일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겠죠. 따라서 가능하면 그런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해볼 수도 있고요. 특수염색이라는 또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특수염색은 뭐냐 하면은 아까 왜 제가 병리과 선생님이 세포의 모양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특수염색은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세포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한 염색약을 세포한테 딱 줘요. 그랬을 때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염색약을 줬을 때 암세포는 까맣게 되고 뭐 괜찮은 세포는 하얗게 된다. 그러는 걸 알고 있으면 그런 염색약들을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암세포에 반응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아무래도 수술하시는 게 낫겠죠. 그런데 이게 한 서너 가지 특수염색을 했는데 전부 다 괜찮은 쪽으로 나왔다. 그러면 좀 두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에 뭐 하나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크기도 봐야 되고 초음파 모양도 봐야 되고 병리과 선생님이 무엇을 보셨는지 판독문도 꼼꼼히 봐야 되고 유전자 검사나 특수염색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모두 종합을 해서 이분은 아무래도 수술하셔야겠습니다. 또는 한번 좀 두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견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렇게 진료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다 모아서 결론을 내려드리기 위해서는 대개는 가지고 오신 진료 기록만으로는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음파도 다시 하고 조직 검사를 다시 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행여라도 위드심위원회에서 이미 했던 검사를 또 다시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꼭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가지고 오신 진료 기록상으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필요해서 다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여러 정보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지 두고 보셔도 될지 의견을 드립니다. 또 고려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환우님 자신의 선호 또는 성향입니다. 의학적인 판단상으로는 두고 보셔도 될 것 같지만 환우님께서는 불안감이 크셔서 저는 차라리 수술을 해야 앞으로 지내는 것도 마음 편하고 오히려 저의 일상에 자신 있게 복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에는 물론 저도 무조건 그럼 수술하시죠. 그러진 않겠지만 좀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수술할지 말지 정할 수도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지만 저는 두고 보고 싶습니다. 그걸 강하게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제가 몇 달 뒤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나 중대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좀 안 하는 건 어떨까요? 라는 시한이 정해진 조건이 있다면 또 그것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 점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환우님과 상의해서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도착하시면 말씀드린 대로 잘 진료해서 최선의 결과를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